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게 된 시스코 CSS 팀의 김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시작하기 이메일 보호라는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세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션, 이제 9월 27일에 진행하는 세션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확인하시고 등록하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션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 세션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Q&A 창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Q&A 창은 우측 하단에 있고요. Q&A 창에 질문을 입력하실 때 꼭 모든 패널분들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확인 가능하도록 All 패널리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중에 질문을 올리실 타이밍을 놓치셨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메일 주소 atx_korean 네, 이 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세션이 끝나고도 별도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일 주소는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세션이 완료가 되면은 설문조사 안내 메일이 발송이 될 겁니다. 이 메일 받으시면은 저희한테 10점 매우 만족으로 입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참석자 발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 내용의 전반적인 발표는 남서영 프로님이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저희 패널에는 이청 프로 그리고 한영 프로도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남서영 프로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연 프로님. 저 오늘 노트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세션이 조금 지연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CS코 ESA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마 그 전에 ESA 제품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ESA라는 제품이 저희 그러니까 그 악의적인 메일이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거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그러면 오늘 세션에서는 처음 저희 ESA라는 제품을 ESA라는 제품을 접촉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세션에서는 ESA라는 제품을 저희가 왜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그런 각종 공격들 속에서 어떻게 ESA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회사의 소중한 정보들을 보호를 해야 할지 그리고 ESA를 구축할 수 있는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아젠다는 모두 세 가지고요. 우선은 ESA라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A 구축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에는 저희 데모를 통해서 직접 ESA 구입 화면에 들어가서 그 ESA 제품의 그 전반적인 설정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주요하게 대시보드에서 어떤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SMTP라는 프로토콜이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되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닌 그런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이메일은 또 현재까지도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개의 메일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업무가 이메일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메일은 또 공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격 수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가장 자주 보이는 공격 유형이 피싱 메일, 그리고 스팸, 벌크 메일, 악성 코드를 포함한 메일, 그리고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BEC라는 가장 위험한 그런 공격이죠. 이런 사칭 메일들은 요 악성 코드가 필요 없이 공격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대부분이 다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되면서 전에는 많은 업무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진행을 했던 많은 업무들이 지금은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은 미팅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메일 소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서 메일이 오가는 차수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메일을 통한 각종 공격 사례도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성 메일을 방지하는 이 업무가 현재 기업에서는 점점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서 저희 시스코어 보안 솔루션 제품에도 이 많은 정력을 지금 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SA 제품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그 ETD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그 메일을 방어하는 악성 메일을 방어하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만약에 이 제품에도 관심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또 ATX를 통해서 ETD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메일 기반의 위협은 대응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또 이 메일을 통한 공격도 지금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만약에 기업에서 메일 보안 솔루션 제품을 구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쉽게 공격자들이 공격 대상으로 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매일마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메일 중에 85%가 발신자를 위조한 피싱 메일 또는 상업 사기 메일이고요. 만약에 이메일 보안 제품을 배포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기성 메일로 인해서 시간, 인력, 비용 등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에 따르면 공격의 47%가 기업의 그 브랜드 평판을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공격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받고 또 75%가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1%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 메일 보안 제품의 배포는 현재 기업 또는 조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업무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을 줄이려면은 꼭 배포가 필요한 이런 이메일 보안 제품, 저희 시스코 ESA 제품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는 저희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이 전체 이메일 보안 솔루션 세트입니다. 지금 여기에 또 ETD라는 제품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우선은 요 맨 왼쪽 상단에 요 시스코 시큐어 이메일, 시스코 시큐어 이메일은 전에 이름이 시스코 이메일 시큐리티였는데요. 현재는 요 시큐어 이메일로 이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ESA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펜을 어, 네, ESA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저희 시스코 이메일 보안 솔루션 세트 중에서 사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그 악성 메일을 걸러낼 수 있는 메일 게이트웨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요 옆에 SAMA는 요 ESA를 통일로 관리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대 ESA를 구매를 해서 사용 중이시면은 요 SMA로 요 여러 대 ESA를 동시에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ESA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이런 그 관련된 뭐 오늘 몇 개 피싱 메일을 탐지를 했는지 이런 그 데이터들을 SMA에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만약에 ESA를 세 대를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 ESA 구이 화면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뭐 오늘 몇 통의 메일이 탐지가 되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SAM의 구이 화면에서 이 세대가 작업한 정황들을 다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대 ESA를 구매를 해서 운영 중이시면은 이 SAM에도 같이 사용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요 CES는 클라우드 이메일 보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로컬에 배포하고 또 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 인력 자원 투자를 최소화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 ES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도 그대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5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 ESA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같이 사용되는 이런 애드온 기능들입니다. 요 시스코 Registered Envelope 서비스, 요 CRES라는 기능은 잠시 뒤에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아웃바운드 이메일에 암호를 걸어서 이메일이 발송되는 그 중간에 공격자한테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수신자한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 시큐어 이메일 피싱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선진적인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을 인입해서요, 발신자의 신분이 위조되었는지를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직원분들이 뭐 특별한 목적이 있든 없든 이 악의적인 메일 혹은 이런 위험한 링크가 들어가 있는 메일을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다른 기업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공격자가 이 회사 직원분의 메일을 위조해서 또 그 연관되는 기업에 악의적인 메일을 보낸다거나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회사 도메인 평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프로덕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발신자가 위조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악의적인 메일이 흘러나가지 않게 해서 회사의 브랜드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시스코 시큐리티 어웨어네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40가지 언어와 200가지 시나리오를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어, 이런 솔루션이 아니고요. 시스코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직원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받는 메일을 한번 이심을 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메일의 공격 유형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메일들은 외부로 보내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어, 이런 상황들을 나중에 대처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주요하게 요 ESA 솔루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SA는 인바운드 그리고 아웃바운드 메일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솔루션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인바운드 메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발신자가 믿을 만한 발신자이잖아요. 내가 메일을 받는 만큼 나한테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안전한 발신자인지 아니면은 공격자가 나한테 보내는 메일인지 이런 내용들을 꼭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일이 들어왔을 때 우선은 이 발신자의 평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저희 시스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탈러스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이게 탈러스 조직에서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피드들, 뭐 악의적인 링크나 뭐 악의적인 IP 리스트, 각종 리스트들을 저희 그 시스코 보안 제품에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ESA도 이 탈러스 조직에서 지원하는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로스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ESA에 뭘 제공하냐? 그 발신자 평판 피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신자 평판 관련된 리스트를 받아서 우선은 이 평판 점수로 발신자를 걸러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발신자의 요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어떤 지역의 발신자가 보낸 메일은 거부를 할지를 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발신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번 걸러내고 그 다음에는 해당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업계 최고 스팸 탐지 엔진인 CASE라는 엔진을 사용을 해서 누가 보낸 메일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메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각도에서 메일을 분석하고 스팸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신자에 대한 평판 점수를 기반으로 발신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기에서 구분을 하는 것 외에 또 이렇게 발신자 신분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또 디킴, SPF라는 이런 기능이 저희 ESA에 들어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 기능들은 다 이 발신자의 신분 인증을 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다음 세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세션이 ESA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세션이거든요. 거기에서 요 세 가지 기능의 서로 다른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조 메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Forged Email Detection이라고 FED라는 이런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위조된 메일이 회사 내부에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 확실하게 차단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또 가장 선진적인 방금 말씀드린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을 인입을 해서 발신자의 메일 내용과 행위에 대해서 지능적으로 분석을 하고 신분 인증뿐만 아니라 또 쉽게 발견이 안 되는 그런 까다로운 피싱 공격을 또 찾아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바운드 메일 관련된 솔루션 내용이고요.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눕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인바운드 메일에 대해서 메일에 악의적인 공격이 숨겨져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공격자가 뭐 그 회사로 메일을 보낼 때 안에 이런 악의적인 코드나 링크를 숨겨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탐지를 하고 많이 걸러내게 되는데 사실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아웃바운드 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직원분들이 외부로 보내는 메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웃바운드 메일에 대한 검사도 사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분들이 고의일 수도 있고 고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외부로 발송하는 메일에 본인의 중요한 신상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외부에서는 알지 말아야 할 그런 회사의 기밀 정보가 또 실수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자가 회사 직원의 메일 정보를 또 도용을 해서 밖으로 기밀 정보를 빼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 직원분이 피싱 메일이나 스팸 메일을 타 회사에 자주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의 도메인 평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타 회사에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데 이 메일이 타 회사에서는 스팸 메일로 이게 간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일들이 자주 쌓이게 되면은 저희 회사 평판 점수가 낮아지게 되면서 저희 회사 도메인 자체가 그 회사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 회사에서 보내는 정상적인 메일도 그 회사에서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예 메일이 차단이 되어서 발송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바운드 메일뿐만 아니라 아웃바운드 메일에 대해서도 꼭 중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ES에서 인바운드 메일 검사에서 사용되는 뭐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팸 기능뿐들도 아니라 또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DLP라는 이런 기능은 그 회사의 중요한 정보하고 회사 직원의 정보, 뭐 예를 들어서 직원분의 뭐 카드 정보라든가 회사의 기술 문서 이런 등 내용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ES에서는 여러 가지 이 DLP 정책을 미리 다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인용을 하게 되면은 나가는 메일에 대해서 DLP에서 정확하게 먼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보내는 메일 중에 발설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발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시스템에서 많이 만들어 놓은 정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매 회사 보안 정책에 따라서 커스텀 정책도 또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Registered Envelope Service, CRES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메일에 암호를 걸어서 수신자한테 안전하게 메일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암호가 걸려져 있고 또 수신자가 이 메일을 받게 되면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 키를 가질 때
이 CRS 클라우드에서는 이 수신자가 정확한 수신자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맞으면은 그 키를 수신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신자는 키를 받아서 메일 암호를 열어서 안의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메인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분이 피싱 메일이나 스팸 메일을 이 타회사에 발송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 도메인 자체가 타회사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누가 이런 메일을 자주 밖으로 발송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 자주 밖으로 발송하는 이 발신자가 그 회사 내부 직원분이 직접 보낸 게 아니라 어떤 공격자가 이 직원분의 메일을 도용을 해서 보냈는지를 클라우드에서 점검을 하게 되고 이 공격자들에 대한 행동 추적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저희는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방향으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모두 포함을 해서 ES에서 제공을 하는 기능들을 종류에 맞게 7개 박스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번 세션에서 이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서요. 오늘은 우선 먼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팸 및 위협 필터링 쪽에는 요 IP 편판 점수 기준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HAT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발신자 도메인 관련 편판 필터링, 그리고 요 안티스팸 관련된 이런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악성 코드 및 첨부 파일 제어에는 가장 주요하게 요 안티바이러스 검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요 아웃브레이크 필터라고 해서 각 회사 그 안티바이러스 엔진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전파되는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요것도 그 다음 세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프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마하벽이나 다른 제품에서도 앰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SA에서도 요 시스코의 앰프 클라우드와 요 샌드박스에서 메일에 들어있는 파일이 악성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안티피싱 및 악성 URL 탐지는 주요하게 URL에 대해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URL 평판 기반으로 필터링도 가능하고 또 여기에 콘텐츠 필터라고 이것도 ES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요 URL 평판 기반으로 걸러내는 방법뿐만 아니라 또 아주 많은 사용자 정의 필터 조건을 걸어서 메일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메일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는 이런 핵심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보안 정책이 들어 있으면은 콘텐츠 필터에서 메일 내용, 메일 바디 혹은 메일 서브젝트의 바디, 그 데이터라는 이런 핵심 키워드를 적어서 정책에 인용을 하면은 이 메일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안에 데이터라는 메일 본문이나 메일 헤더에 데이터라는 이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지를 모두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액션을 쿼런틴, 격리나 아니면은 차단으로 이렇게 같이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핵심 키워드가 있는 메일은 차단이 되거나 격리가 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콘텐츠 필터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스푸핑 차단 같은 경우에는 주요하게 발신자 신분 인증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DMARC, DKIM, SPF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협 가시성 및 조사 여기에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 있는데요. CQX라는 제품하고 ESA가 이 두 솔루션이 통합으로 인해서 더 완벽한 가시성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제어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요 세 가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내용인 ESA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A를 도입을 해서 구축을 하기 전에 저희가 우선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 어떤 구축 방식을 선택하느냐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해서 구축을 하실 건지 아니면은 가상 환경에 올릴 건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다 계획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회사 보안 정책에 따라서 어떤 기능 라이선스를 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지도 먼저 미리 다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서가 다 만들어지면은 이제부터는 구축을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또 ESA에서 정상적으로 메일을 받고 회사 메일 서버에 점검이 완료된 메일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이 메일 플로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을 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이 완료되면은 또 사용 가능한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필요한 기능들을 이미 구매한 기능 라이선스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매 기능마다 필요한 설정을 다 하셔야 합니다. ESA 구축부터 초기 설정을 할 때 요 필요한 설정들을 여기 보시면은요. 우선은 ESA는 어떤 구축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로컬 배포도 있을 수 있고 클라우드, 뭐 하이브리드 형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를 미리미리 다 다운로드 받고 기능 라이선스도 다 준비를 하셔야 하겠죠. 그리고 요 초기 설정을 하실 때 사용될 인터페이스 그리고 IP 주소 목록도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별 처리가 필요한 IP 예를 들어서 신뢰하는 자회사의 메일 도메인을 신뢰할 수 있는 발신자로 설정을 하거나 이런 설정도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 ESA는 메일 게이트웨이로서 이 DMZ 영역에 배포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요 메일 흐름 관련 전문 지식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설정할 때 요 DNS 레코드나 MX 레코드를 수정할 수 있어서 DNS 레코드를 지원하는 이런 팀하고도 미리미리 다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준비가 되면은 구축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축 옵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A는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로컬에 배포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박스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ESA 하드웨어입니다. 모델이 다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메일량도 다 다르고요. 회사의 메일마다 평균 처리하는 메일량에 따라서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또 요 가상 환경에 올려서 배포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VM웨어,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비 요런 가상 환경에 ESA를 배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배포 방식뿐만 아니라 사스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이메일 보안 솔루션 배포도 지원합니다. 요 배포 방식은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회사 실제 요구 사항에 따라서 배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일부 기능들을 클라우드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기능들을 로컬에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특성상 이 민감한 정보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정보 보안 그리고 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아웃바운드 메일 탐지 이런 기능들은 로컬에 설정해서 검사하고 필터링을 하게 되고요. 클라우드에는 인바운드 메일을 검사하고 필터링 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다 기능을 활성화하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완전한 클라우드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아예 클라우드에 배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정이 필요 없어서 배포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제품 유지 관리는 또 저희 시스코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클라우드에 연결만 되면은 이 메일 보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CES라는 이런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CES 제품이 클라우드 기반의 이메일 보호 제품입니다. 요 CES 풀네임이 클라우드 이메일 시큐리티입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양방향의 메일 탐지하고 필터링 다 가능하고요. 이 제품을 선택을 하면은 초기 배포부터 설정까지 저희 그 시스코 전문적인 CES 팀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메일 주소로 연락을 하시면은 담당 팀에서
이미 구매하신 기능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고요. 초기 설정부터 MS 리코드 설정까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 주소는 ces 그리고 activation@cisco.com 라는 이 메일 주소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초기 설정부터 ES의 정상 운영까지 어떤 설정 단계들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초기 설정이고요. 인터페이스 IP, DNS, SMTP 경로 설정들이 다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ES에서 어떤 수신자의 메일을 받아서 검사를 할지의 RAT 설정, 그리고 어떤 종류의 발신자들의 메일을 검사해서 미리 걸러낼지 HAT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설정 방법은 다음 세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활용 사례 준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 메일 정체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매 정책마다 어떤 종류의 메일 검사를 할지 기능을 다 켜주시고요. 필요한 설정을 정책에 인용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ES의 솔루션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ES의 구이 화면에 들어가서 설정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대시보드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형식의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 ES의 구이 화면이고요. 주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요 ES의 마이 대시보드 요 화면과 요 옆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 메뉴 아래에 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ES에서 기능들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정책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는 다음 세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SA로 들어가서 구이 화면으로 로그인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 요 마이 대시보드라는 화면이고요. 만약에 로그인하고 나서 대시보드 화면이 아닌 다른 설정 화면을 바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옵션 메뉴 아래에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서 잠시만요. 이제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다시 한번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로그인했을 때 이 마이 대시보드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옵션 아래에 이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서 여기 add 프리퍼런스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랜딩 페이지를 원하시는 요 다른 화면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옵션뿐만 아니라 위쪽을 보시면은 요 안에 있는 언어를 영어로 할지 한국어로 할지 다른 뭐 일본어로 할지 다른 언어 여러 가지 나라 언어들이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두 개 설정이 요 오른쪽 상단 옵션 아래에 프리퍼런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 대시보드 화면에서 어떤 정보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맨 위쪽에는 시스템 오버뷰고요. 이렇게 크게 5가지 위젯으로 나눴는데 세 가지 위젯으로 나눴네요. 요거는 시스템 스테터스라는 위젯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요 ESA 제품의 모델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OS 버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데모 환경에서 보여드리는 요 OS 버전은 15.0.1이라는 버전이고요. 그리고 요 빌드 날짜와 인스톨 날짜, 그리고 요 시리얼 넘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 옆에는 현재 해당 장비가 온라인 상태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까지 모두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는지 요 시간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요 세 개가 그 스테터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현재 워크 큐에 몇 개의 메일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매 시간마다 평균 몇 통의 메일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 두 가지 곳에는 ES에서 격리시킨 메일에 대한 상황과 요 위협 레벨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기 저희 시스코에는 ESA라는 제품뿐만 아니라 SM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 대 ESA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해당 ESA는 요 SM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요 두 가지 정보는 여기서 아닌 SM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SMA 화면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로그인 하겠습니다. 요 SMA 구이 화면에 들어가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SMA 9이 화면이고요. 새 버전의 9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저희는 어느 ES의 장비의 데이터를 볼 건지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타임 레인지에는 하루 데이터를 볼 건지 뭐 일주일 데이터를 볼 건지를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인카밍하고 아웃고잉 두 가지 메일 방향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메일 관련 데이터를 보시려면은 인카밍 탭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웃바운드 메일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려면은 아웃고잉 탭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카밍으로 선택을 하면 여기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거는 하루 사이에 ES에 들어올 메일 총량하고 ES에서 검사한 결과들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 중에서 깨끗한 메일이 어느 정도 있는지 녹색이 깨끗한 메일 보시면은 모두 총 3,450통 중에 깨끗한 메일이 한 통밖에 없네요. 이 지금 타임 레인지는 하루로 했는데요. 하루 사이에 검사 메일이 이 ESA를 지나가는 메일이 3,450통인데 깨끗한 메일이 하나밖에 없다고 나와 있고 이 악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메일은 모두 이 정도로 탐지가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아더는 이게 악의적인지 아닌지 혹은 그레이 메일인지 스팸 메일인지 이 관련된 거는 다 아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 옆에는 이런 위협 요소가 들어있는 요 스레이트 메시지를 또 자세하게 이렇게 또 색깔별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스레이트 메시지 중에 IP 평판 점수가 낮아서 걸러진 메일이 몇 통 있는지, 도메인 점수가 낮아서 걸린 메일이 몇 통인지, 그리고 이렇게 디막 아까 말씀드린 신분 인증 정책에 걸려서 이게 차단이 되거나 격리된 메일이 몇 통인지 이렇게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 색깔별대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보시기 아주 쉬울 겁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아래로 내리시면은 스레이트 디텍션 서머리는 어떤 원인 때문에
위협 메일로 간주가 되었는지 종류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를 했는데요. 뭐 편판 점수에 의한 필터링, 뭐 스팸 필터링, 위조된 메일, 스푸핑, 그리고 스캠, 피싱 메일, 그리고 첨부 파일 및 멀웨어 탐지 관련 이렇게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푸핑을 보시면은요. 하루 사이에 모두 2,313통의 메일이 ES에서 스푸핑으로 간주가 되었는데 위조된 메일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요거는 바로 저희 ESA의 DKIM, DMARC, SPF 검사를 패스를 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요 각 색깔에 어떤 항목들을 패스하지 못했는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은 DMARC 검사를 패스하지 못한 메일이고 진한 레드는 SPF, 레드는 DKIM, 그리고 핑크는 이 모든 검사 결과를 플러스한 그런 결과입니다. 커서를 예로 들어서 녹색의 어느 시간을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 시간대에 DMARC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메일이 모두 43통으로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핑크색에 갖다 대면은 이 시간대에 요 세 가지 검사를 각각 통과 못한 메일들의 총량이 보여주게 됩니다. 스크롤 아래로 더 내리시면은 이렇게 그레이 메일하고 컨텐트 필터 여기 관련된 또 정보들이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대 ESA를 사용하고 계시고 SAMA까지 또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 대 ESA가 각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탐지한 메일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SAMA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한 번에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 ESA 요 한 대에 대한 결과를 다 확인했으면은 여기서 그 다음 어플라이언스를 선택을 해서 보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대 ESA 구이 화면을 다 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이 SM에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ESA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마이 대시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의 위젯의 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X 버튼이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저는 평소에 요 위젯은 볼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요 X 버튼을 눌러서 이 위젯을 마이 대시보드에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위젯들 말고 다른 정보가 있는 위젯이 더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거든요. 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필요한 위젯을 선택해서 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 위젯의 요 윗부분을 꼭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젯의 위치를 이렇게 끌어당겼을 때 노란색으로 변하면은 요 위젯은 요 위치에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위젯의 위치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정보가 많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요 보시면은 여기 엑스포트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젯 내용을 이 CSV 파일 형식으로도 이렇게 엑스포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ESA의 구이 화면 요 상단을 보시면은 모두 크게 5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니터고요. 모니터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은 아래에는 정말 아주 많은 그런 옵션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ES에서 제공하는 각종 방식의 리포트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리포트들은 다 PDF 방식으로 뽑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주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를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하이 볼륨 메일 요거는 사이즈가 엄청 큰 그런 메일 현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보시면은 요거는 사이즈가 큰 메일 톱10
열거한 거고요. 여기에서 메일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발신자들이 이런 사이즈가 큰 메일을 발송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이렇게 PDF 방식으로 다 뽑아낼 수 있고요. 이 프린터블 PDF를 눌러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은 옆에 PDF 창이 하나 더 뜨면서 PDF 그 리포트로 보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버튼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요 인카밍 메일, 요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요 인카밍 메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IP, 도메인, 네트워크 오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디폴트로는 도메인에 선택이 되어 있고요. IP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위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치 데이터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보면은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톱 센더 바이 토탈 스레이트 메시지 요거는 일주일 내에 어떤 IP들이 스레이트 메일을 가장 많이 보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IP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창이 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창에는 해당 IP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고요. 해당 IP가 어느 날에 어떤 형식의 메일을 몇 통씩 보냈는지를 색깔별대로 다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를 보시면은 네, 이 IP에 대한 요 편판 정보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더 자세한 편판 정보를 보시고 싶다 할 경우에는 More from Sender Base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탈로스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요 IP가 포함한 나라 정보나 언어 정보들이 더 자세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요 ESA, 요 모니터 아래에 이번에는 네, 요거 outgoing destination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아웃바운드 메일의 목적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크로 했는데 정보는 별로 없네요. 그래서 회사 직원분들이 보통 어느 지역으로 메일을 보냈는지를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Top destination by total straight message 그리고 클린 메시지는 이 시간 내에 직원분들이 발송한 메일들 중에 깨끗한 메일이 어디에 발송이 되었는지, 위험한 메일들이 또 어디에 발송이 되었는지를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부로 들어오는 메일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직원분들이 보내는 나가는 메일도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터널 유저 이것도 사실 자주 확인을 해야 하는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요. 회사 내부 직원분들이 이 메일 수신 상황들을 여기에서 더 잘 보여주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깨끗한 메일을 가장 많이 받은 직원분들이 메일 주소를 열거한 내용도 있고요. 깨끗한 메일을 누가 깨끗한 메일을 많이 발송을 했는지도 여기에서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그레이 메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에 유저 메일 플로어 디테일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직원분이 받은 메일 중 혹은 발송한 메일들 중에 스팸 메일이 몇 통인지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중요한 리포트가 여기 모니터 아래 보시면은 시스템 캐퍼시티라는 이런 리포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또 ESA 시스템 부하 관련 리포트입니다. 요 모두 5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요 워크큐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큐에는 또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Average time spent in 워크큐 요거는 ESA가 트래픽을 처리하는 평균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에는 평균 수량,
그리고 맥시멈 메시지 워크 큐는 말 그대로 처리해야 할 트래픽이 가장 많을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한 값인데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실제 수치는 요 파란색 선인데요. 아래에 거의 바닥에 거의 붙어 있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리치거나 요 빨간색 요 값을 초과를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자주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요거는 이 시간대에 ESF 과부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이 어플라이언스가 이만한 정도의 메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지도 꼭 주의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옆에 인카밍 메일에는 토탈 인카밍 커넥션, 토탈 인카밍 메시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 현재 회사의 인카밍 메일들을 들어오는 메일들을 제대로 소화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웃고잉 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 네 가지 내용을 다 동시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5번째 all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아까 앞에 4개 옵션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게 오버로 CPU 사용 정황 요것도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값들은 시스템에서 디폴트로 설정을 했는데요. 회사 상황에 맞게 또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변경을 하냐?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아래에 시스템 헬스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디폴트로 미리 설정을 했습니다. 이 값들을 edit 세팅을 눌러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디폴트로는 저희가 CPU 사용량은 85%를 초과하면 과부하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수업 사용량은 여기는 40% 워크큐에 매일 500개를 초과를 하면 안 되고요. 메일이 500개 초과를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디폴트로 해놓은 값이고요. 에디 세팅 버튼 눌러서 이 값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을 넘게 되면요. 시스템 관리자분한테 경고 메일이 올 수 있습니다. 경고 메일 오는 것도 설정이 필요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요 아래에 얼러트로 들어가서 요 발신자를 여기에다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자분 메일을 여기에 추가를 하셔야 그 시스템에서 설정한 값을 이렇게 초과를 했을 때 관련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요 네트워크 아래에 보면은요, 여기에는 보통 초기 설정, ESA 제품을 구매하고 초기에 구축하고 설정할 때 이 네트워크라는 탭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P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인터페이스, 초기 설정할 때 인터페이스를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 설정이 끝나면은 아래 요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너가 두 개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마다 각기 다른 리스너를 설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인터페이스를 하나만 추가하였어도 리스너를 2개를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요 포트를 지금 다르게 넣으셔야 다만 포트를 또 이게 한 개 인터페이스에 2개 리스너를 추가를 해도 포트는 다르게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add listener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type of listener라고 있습니다. private하고 public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public은 외부 환경에서 회사 내부로 들어오는 SMTP 커넥션 요청을 듣고 수락을 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일을 듣고 수락을 하는 거고요.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내부에서 나가는 메일을 듣고 수락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시큐리티 서비스 아래 옵션과 요 메일 폴리시 옵션들은 ESA 기능 관련된 설정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세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add listener 쪽에 요 private하고 public 설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아래 advanced
들어가 보면요. 더 고급적인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맥시번 컨커런트 커넥션 요거는 최대 동시 연결수가 얼마를 초과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설정들이 요 다 어드밴스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빼먹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요 IP 인터페이스 쪽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전에 IP 인터페이스 요거 말씀드리면은 요 IP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요 add IP 인터페이스를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에 네임을 적고 이더넷 포트 그리고 물리적 포트를 선택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IP 주소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요 서비스 쪽에 어떤 서비스를 켤지를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정을 할 때 우선은 인터페이스를 넣어주시고 이 IP 인터페이스 설정이 끝났으면은 리스너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다 초기 설정에 필요한 그런 설정들이고요. 그러면은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ESA를 도입을 해서 구축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우선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어떤 구축 방식을 선택을 할 건지 만약에 로컬 배포를 하겠다 하면은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를 구매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가상 환경에 올려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맞는 제품, 클라우드 더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CS도 고려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ESA 여러 대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에 맞게 SMA도 같이 구매를 해서 이 여러 대 ESA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짜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이 제품에 어떤 기능들을 넣어서 사용을 할지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능을 사용할지에 따라서 어떤 기능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야 할지도 다 이렇게 미리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면은 구매를 하셔서 구축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하고 초기 설정이 다 완료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사의 보안 정책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들을 다 활성화하고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 활성화 설정이 끝나면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메일 정책을 설정할 때 이런 기능들을 적절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시간을 다시 저희 호스트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Q&A 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질문을 올리실 타이밍에 저희가 다음 세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의 토픽은 기능 개요, 시스코 시큐어 이메일 핵심 기능. 시간은 이제 9월 27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설문조사 안내 메일은 세션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발송이 될 겁니다. 이 부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올라온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라온 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언제든지 저희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린 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